제사는 제사 주제자가 모시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 영혼이 떠나고 남은 이 시신, 유체에 관한 어떤 그 추모나 공양의 방법 이런 것들은 이 남아있는 이 유족들, 공동 상속인들의 어떤 개인적 추모의 감정에 기인해서 유체나 유골의 처분권이나 관리 권한은 이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처분이 종국적으로 제사 주제자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물론 제사 주제자가 장남이 돼야 되나 장녀가 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원의 판단과는 네. 별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어떤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제사 주제자에게 어떤 법률성의 구속력까지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사 주제자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구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아달라 이 요청을 했잖아요. 네. 요점이 참작이 됐어요. 참작이 돼서 일단 위자료를 지급하기는 하되 액수를 부인한테는 이제 100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50만 원 정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어쨌든 고인이 내가 죽으면 선산에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남겼어도 이것은 법률적 구속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판단 네. 이런 부분이 크네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제사를 물려받은 제사 주제자의 권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제사 주제자가 난 제사에 관심도 없어. 뭐 제대로 신경도 안 써. 권리도 뭐 다 하지 못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이제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2016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장남이 네. 10년 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랑 왕래도 없었고 아예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송을 하냐? 이복 동생에게 유골 인도 소송을 했어요. 자, 이런 소송이 이제 많은 게 유골 신기한데요. 유골을 내가 관리하겠다. 내가 주세자니까. 네. 자, 어떻게 판결됐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장남이 당연히 이겼겠죠. 그렇죠.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네. 이때 법원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법원에 또 이런 원칙이 있어요. 네.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남용.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 장남의 권리는 지금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무관심하다가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는 그렇지, 것은 그렇지.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어도 서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장남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사건도 네.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뭐 장녀 혹은 장남이라 그래서 제사를 주재하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저히 주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사연에서처럼 장기간 이제 외국에 거주를 했다거나 평소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뭐 심한 모욕 행위를 했다거나 위해를 가한 그런 폐륜 자식이라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지나 유훈에 현저히 받아는 행위를 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장남이라고 해서 제사 주제자의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상속인에게 이 지위가 승계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제사 주제자 참 이렇게 생소한. 하나 또 배워갑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요즘에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집이 또 많지 많지 않아서. 않죠. 네. 예, 알겠습니다.